이번 영상은 6천만원짜리 오피스텔 경매 물건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산 서면 역세권 위치는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깡통집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오피스텔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는 데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따 볼 텐데 명도할 때 좀 권리 분석상 일단 확인해야 될 게 그 경매 정보지에는 일단 후순위로 낙찰받고 물어줄 게 없는 후순위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96이라고 돼 있죠. 물건 번호가 96이라는 거는 해당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경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집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 사기 전담반을 잡는다고 이렇게 좀 국내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나 이런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집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고 싫고 시끄러운 소리 안 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그냥 관심 있게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찰하려면은 그 저항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분석 영상이에요. 그렇죠? 201 타경 3563 물건 번호 96번이고요. 부산 8월 26일 한 10일 정도 남았죠. 주소는 부전동, 부산 진구 부전동 425-17 7층 702호입니다. 이름이 라자 오피스텔. 아마 이제 뉴스 검색하시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이제 검색은 따로 안 해봤는데 땅은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작죠. 1.2평, 건물이 6.7평. 감정이 1억 2,800, 최저가가 반토막 났죠. 6,500. 그리고 토지는 3,800, 건물이 8,900 정도 돼서 아까 감정이 1억 2,800이 된 거고요. 2019년 10월에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4년차 되는 신식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15층 중에 7층이고요. 그래서 로얄층이죠. 괜찮은 층수고 6.7평이니까 건물이 한 원룸형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특이사항으로는 합병되어서 해당 번지가 425-1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있죠. 전입하고 확정이 12월 31일, 12월 9일인데 후순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경매 정보지에서는 후순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번 있죠. 이 지번을 확인해서 후순위인지 정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치는 지금 이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 화살표 보시면 이게 해당 건물, 해당 경매 물건지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피스텔 이제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라자 오피스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죽어도 못 나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후순위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면 지금 96개잖아요. 경매 물건이.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단체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카페를 만들거나 네이버 카페를 만들거나 아니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현수막도 걸고 그럼 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만약에 낙찰 받으면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뭐 낙찰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후순위라고 한다고 하면.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영상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사시는 분 있죠. 지금 사시는 분이 전세가 1억이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1억인데 이 가격에 그냥 세입자분이 그냥 사시는 것도 물론 이제 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돈 떼이고 날려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 1억에 사는 게 최선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시세나 뭐 전월세 이런 가격에 그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702호 여기죠. 그렇죠? 702호. 그래서 건물 전체가 경매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2층 복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복도가 지금 불이 이렇게 좀 하나만 들어와 있는데 왜 하나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전체가 다 들어와야지 환한 느낌인데 이 방화문이나 이런 것도 바닥도 하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쵸. 여기 CCTV 돼 있고, 복도는 이제 좀 어두운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오피스텔이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것만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경매 정보지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것만 봤을 때 뭐 낙찰받고 크게 문제가 없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드뷰는 또 이게 아니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뭐 대리석이고 깔끔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702호. 그리고 이제 경매 되면은 여기 이제 딱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우산이 이렇게 꽂혀 있고, 현관문이 깨끗한 걸로 봐서는 이분이 지금 세입자분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만나보고 뭐 그래야겠는데, 일단은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요 오피스텔의 어떤 이제 그 단지 정보를 보면 총 102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들은 19년 이거 받고, 15층에 15층 52대 될 수 있고, 개별 난방 도시가스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본 게 22.73제곱미터, 아니 37이었나? 그죠? 22.37제곱미터죠? 22.37제곱미터. 그래서 요게 해당이 되는 게 34제곱미터 요거예요. 그죠? 단지별. 그러니까는 그나마 여기 중에서도 가장 큰 거에서 두 번째로 큰 거죠. 13세대가 있고, 그래서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있고, 월세가 있네요. 월세가. 월세 한번 봐볼까요? 월세가 1000에 48, 43, 뭐 싸진 않죠. 그렇게 뭐 월세가 약하진 않죠. 왜냐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위치를 안 보여드렸군요. 위치 한번 볼까요? 라저 오피스텔이 여기고, 주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상업지역이라 편의점이랑 이런 어떤 그 주거시설이나 이런 거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상업지역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반경을 좀 볼까요? 반경을 보면 대략 한 500m면은 걸어서 500m면 거리에서 한 10분 15분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그 근방에 부암역, 그 다음에 서면역 1호선 2호선까지 돼 있는, 위치는 괜찮습니다. 좋죠? 그렇게 돼 있고, 버스 정류장도 지금 보면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나오자마자 여기서 대략 이 정도 나오면은 200m, 230m, 그쵸? 230m 정도 버스 정류장 있고, 그 다음에 500m, 반경 500m는 이런 그 부암역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화점도 있고 해서요, 그 위치는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좀 더 축소를 해볼까요? 좀 더 축소를 해보면은 지금 가야역도 있고, 위치는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월세가 이제 이게 월세가 1000에 48, 43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신축 풀옵션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괜찮네요. 그쵸? 화장실도 매우 깔끔하고, 이게 이제 아마 옵션이 이게 다 들어갔을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좀 봐야겠지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아까 그 전세가 1억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니까 요 정도 월세가 오히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월세가 요 정도면은 1억, 전세가 1억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 1억 2천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면은 월세가 괜찮게 잘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월세 수준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43도 볼까요? 43도 지금 보면은 뭐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평수가 이거보다는 조금 거의 비슷한데 6평. 그죠? 아까 같은 게 22.37이었잖아요. 비슷한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이렇게 6천만원 돼 있네요. 갭이 좀 크네요. 그죠? 관리비 7만원. 관리비가 7만원이면은, 관리비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6천만원짜리인데, 이게 근데 매물이 살아있을까 몰라요. 8월달, 8월 13일이군요. 그제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매매를 볼게요. 월세나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 매물은 없어요. 지금 볼까요? 전세 매물이
전체로 봤을 때가 있구나. 전세로 봤을 때 19제곱미터 뭐 1억 쪽 있고요. 거의 1억. 아까 6천도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월세는 아까 봤죠. 월세는 그렇게 30에서 35, 2천. 보증금을 이제 더 받으면 10만원을, 천에 10만원 정도 하나 보네요. 원래 천에 5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30에서 45까지. 월세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갖추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해서 지금 한꺼번에 경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물량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경매가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면 세 맞출 때, 임대 맞출 때, 팔거나 그럴 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그 공급은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한 번에 물량이 확 풀려버리면 그 수요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그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매매를 볼까요?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2,500이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감정가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가 세입자분이 지금 보증금 1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날리는 것보다도 그냥 이거보다도 조금 더 싸게, 지금 이제 거의 6,5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싸게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시는 분이 사는 게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그 로드뷰로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전세금 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 라고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날 수가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후순위라고 하면은 뭐 절차나 이런 거는 물어줄 게 없어요. 하지만 단체로 행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나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명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법적인 장치가 완벽하게 물어줄 게 없다고 하면은 뭐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그게 좀 싫거나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이렇게 플랜카를 들고 좀 이렇게 좀 거센 어떤 저항이 예상된다고 하면, 나 머리 아프다 하신 분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됐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면 해당 집이 크게 하자가 없고 살만 한다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싸게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 받고 다른 데 이사 가는 것보다. 그쵸? 왜냐면 지금 매물이나 이런 것도 시세를 보면 나온 게 1억 2,500이고, 전세도 아까 뭐 6천짜리도 있었는데, 그죠? 6천짜리도 있었는데 거의 1억 그 정도였고, 월세도 뭐 40에서 50 정도니까 그 정도 나쁘지도 않은 시세거든요. 왜냐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거슬리는 거는, 거슬리는 것보다 약간 우려되는 거는, 물론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 그쵸?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살면 되니까 낙찰 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 신규 낙찰자죠. 그런 분들이 만약 이걸 낙찰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이게 경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 놓을 때, 임대나 전세, 월세 매매 놓을 때는 어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명도에 대한 저항이 좀 있을 거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입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산 서민 역세권 6천만원대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